리버풀의 미친 화력 얘기해 준다 그래가지고 네. 리버풀 옷을 꺼내 입고 왔는데 야 진짜 지난 새벽에 머지사이드 더비 네. 예전엔 약간 프렌들리 느낌도 있었지만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치열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막 집어던지고 홍염도 나타나고 막 날렸고 그 친구는 왜 난입한 거예요? 직접 관중은 하다가 못했죠. 끌려가가지고 경찰을 하다가 못했죠. 막 모처럼 끌려가던데. 근데 이제 치열했던 것 치고는 스코어 차이가 꽤 많이 났죠. 좋습니다. 그래서 4대1로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완전히 그냥 밟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버풀이 에버튼을 밟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옵타에서 자 이런 기록들을 막 쏟아냈어요. 네. 리버풀이 에버튼을 상대로 머지사이드 리그 프리미어리그 경기, 그러니까 리그죠. 일부 과거까지 하면 리그 원정 경기에서 4골을 득점한 것은 1982년 11월 밥 페이즐리 명장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흔드는 명장 있는 밥 페이즐리 시절 5대0 이후로 처음이래요. 82년이면 몇 년이야? 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한 30년 그죠? 지났죠. 30년, 40년. 40년. 자, 지금 또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 자, 지금 이러면서 리그에서 43골. 43골이에요? 네. 와, 너무 많이 넣는다. 14경기에서 43골? 미쳤네. 엄청 넣었죠, 지금. 자, 그 43골은 리버풀이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 통틀어서 네. 가장 많은 득점 기록이래요. 이게 바이에른 뮌헨도 이만큼 못 넣었다고 하고 네. 이 중에 원정 득점이 25골인데 이것은 1961, 62 시즌 번니 이후로 잉글랜드 1부 리그 역사에서 원정 첫 7경기에서 기록한 최다 기록. 25골. 와, 미쳤네. 그다음에는 뭐 핸더슨 개인 기록이에요. 네. 리버풀 주장 조던 핸더슨은 2005년 12월 당시 스티븐 제라드 이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에버튼 원정에서 골과 도움을 모두 기록한 리버풀 선수가 됐다. 자, 이렇게 뭐 한 경기에서 엄청난 득점과 관련한 게 좀 쏟아졌습니다. 일단 이런 기록들을 다 봐도 이제 알 수가 있죠. 모두 득점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리버풀의 공격력이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3경기 프리미어리그 네. 저 보세요. 득점 4, 4, 4. 네. 3경기 연속 4골 득점으로 승리를 했죠. 아니 상대가 뭐 아주 그냥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스날, 4대0. 사우스햄튼, 에버튼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순위는 3위인데 어쨌든 득점은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1위를 달리고 있는 첼시에 비해서 10골을 더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리버풀이 최다 득점 일단 당연히 최다 득점 팀이고 네네. 지금 뭐 원정 홈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골 폭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더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 자체도 놀랍지만 자 지금 프리미어리그 현재 득점 순위입니다. 그렇습니다. 리버풀 선수들이 탑 4에 3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난 라운드에는 심지어 1, 2, 3위가 다 리버풀이었어요. 네네네. 그만큼 뭐 살라, 조타, 마네 이렇게 최전방에 있는 리버풀의 3톱이 굉장한 득점력을 생산해내고 있다. 이번 새벽에도 뭐 조타도 골 넣고 살라는 좀 미쳤던데. 볼을 잡을 때마다 뭘 하겠다 라는 생각이 딱 확신이 들죠. 아니 이번에도 보면 그 물론 실수가 있었지만 네. 콜먼이 하프 거기서 끊어가지고 가는데 골키퍼하고 가는데 그걸 노렸겠지 반대? 그렇죠. 타이밍도 소름 돋던데. 한 번 더 빠르게 딱 슈팅을 시도하면서 골키퍼도 완벽하게 속이고. 그래서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살라가. 뭐라고요? 콜먼이 그쪽으로 트래핑을 해서 실수할 게 느껴졌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았다. 신내림 받은 거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굉장히 그렇죠. 올라와 있는 거지. 그러면 그때 막 시야도 넓어지고 스트라이커들이 막 그런데요. 그렇죠. 들어보면. 맞아요. 이 정도로 최근에 정말 이 살라는 그냥 신살라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진짜 메시 한창 때 볼 때처럼 딱 잡을 때 딱 잡는 순간 전 골이다. 이런 확신이 좀 드는 그런 선수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막 조타 마네 이런 데까지는 막 계속 터지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리버풀이 역사적인 역대급의 골 레이스를 폭발시키고 있는지 네. 이거에 대해서 하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살라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리버풀의 공격의 좀 중심은 살라죠. 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13골과 8개의 어시스트. 어시스트 8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득점만 하는 게 아니라 도움도 정말 많이 기록하면서 득점, 어시스트 모두 1위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지난 시즌 케인이 보여줬던. 그렇죠. 케인처럼 이 살라가 지금 득점과 도움 모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지난 시즌 케인에 비해서 순도라고 할까요? 폭발력은 더한 것 같아. 그렇습니다. 네, 더한 것 같아. 네. 확실히 아무래도 좀 팀이 또 리버풀이다 보니까 순위도 높고. 맞아요. 하면서 지금 이게 또 돌려서 까십니까 토트넘을? 요새 힘들어요. 로메로도 부상당하고. 그만큼 지금 살라가 사실 뭐 지난 시즌도 잘했고 뭐 지지난 시즌도 잘했지만 이번 시즌 들어서
정말 공격적인 폭발력이 한층 더 강해진 인정. 그런 모습이 듭니다. 시원해. 재밌어. 그렇죠. 네,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이렇게 경기를 하지 하고 싶을 정도로 참 클럽 멋진 감독이고 살라도 대단하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리버풀의 공격 이제 방향을 보면 41%가 오른쪽입니다. 아하. 이게 살라 위치네. 네,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이제 오른쪽을 사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팀이에요. 살라를. 네. 이제 그만큼 이제 리버풀 클럽 감독이 살라를 위한 무대를 지금 만들어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살라의 폼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살라를 활용한 전술들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잘 맞는 게 클럽 감독은 포메이션 자체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그쵸. 볼을 끊어냈을 때 최대한 빠르게 슈팅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걸 주문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살라가 그걸 가장 전술적으로 잘 활용할 그럼요. 수 있는 선수거든요. 잡으면 빠르게 들어가서 슈팅까지 속도에다가 결정력까지 있으니까 그런 게 그래서 실제로도 살라를 클럽이 많이 활용을 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살라가 혼자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런 조력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런 선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핸더슨. 바로 이 리버풀의 역삼각형 미드필더 라인에서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자주 나오죠. 핸더슨이. 그리고 이 핸더슨이 이 살라의 밑에 나오는 건 클럽 감독 체제에서 계속해서 있었던 패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핸둠밀, 그 핸더슨, 바이날둠, 밀러 이렇게 나왔을 때 너무 투박하다. 이러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비판을 받으면서도 가장 그 역할을 잘 수행해주는 선수가 결국엔 핸더슨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리버풀 하면은 반다이크 수비 쪽에 얘기하고 네. 앞쪽에 화려한 쓰리톱 이런 얘기하지만 전술적으로는 그래도 역시 조던 핸더슨이 아니냐. 맞습니다. 조던 핸더슨을 위로 쓸 거냐 내려 쓸 거냐 그렇죠. 약간 사이드로 어떻게 갈 거냐 이거에 따라서 전술적으로 완전 달라지는데 그렇죠. 결국 지금 살라가 폭발하고 리버풀의 공격이 폭발하는 것도 핸더슨이라고 하는 선수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살라가 더 폭발할 수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핸더슨이 클럽 감독 체제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하나 더 올라가서 그렇죠.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 위치에서 이 살라의 플레이를 도와주는 이제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라가 볼을 잡았을 때 살라가 당연히 이제 좀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죠. 에버튼전의 히트맵을 봐도 살라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조금 이제 볼을 치고 들어오는데 그렇죠. 45도 각도로 이렇게 그렇죠. 뛰죠. 이때 대각선으로. 핸더슨이 측면으로 자주 빠져들어가죠. 그렇죠. 그쪽을 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핸더슨이 수비를 끌고 일단 움직이니까 살라가 드리블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 혹은 이제 어떤 선수가 패스를 해줬을 때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살라에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잖아요. 수비수예요. 네. 핸더슨이야.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 그러면 그렇죠. 따라오잖아. 그때 이제 따라오면 살라가 살라 이리로 가버리는 거죠. 그쵸. 그거를 이제 계속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런 플레이들이 이 클럽 감독 체제에서 여러 선수가 사실은 맡아봤었거든요. 체인 멀린도 맡아봤었고 뭐 이번 시즌 초반에는 나비 케이타가 그 역할을 수행해봤었고 뭐 바이날둠도 해봤었고 했는데 이 선수들을 다 제치고 가장 잘하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선수는 핸더슨이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핸더슨이 공격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수비적으로도 살라에게 굉장한 큰 도움을 주는데 수비적으로도. 네. 이것도 이제 클럽 감독이 이제 리버풀에 부임하면서 살라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최근 몇 시즌 동안. 일단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뛰는 선수가 살라의 뒷공간을 계속 커버해주죠. 마치 이제 우리가 바르셀로나에서 MSN 라인 가동될 때 메시의 뒤를 커버해주던 라키티치처럼. 그러면서 이제 살라는 수비에 이제 거의 가담하지 않고 살라는 최전방에 있어. 우리가 볼을 끊어내면 바로 너가 역습을 해. 이 패턴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옆에 패스맵을 보더라도 살라가 실제로 제일 높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놀드는 워낙 또 오버랩을 많이 한 선수니까 그 뒤에 받쳐서 같이 올라가고 있죠. 그럴 때 핸더슨이 그 가운데서 밸런스를 잡아주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전형적으로 저게 딱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누가 봐도 핸더슨이 저 둘을 브릿지로 연결해주거나 커버하거나. 그렇습니다. 이 그림 딱 맞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제 에버튼전 리버풀의 패스맵인데 저 지금 조타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죠. 네네네. 저 조타 자리에 사실은 뭐 피르미누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핸더슨이 좀 측면으로 빠져줄 때 아무래도 중원이 조금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르미누나 조타 이런 선수들이 최전방에 출전했을 때는 이 펄스9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거의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해주는. 그러니까 피르미누 나올 때도 그 히트맵 같은 거 보면 항상 하프라인까지도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 피르미누가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면서 핸더슨이 측면으로 빠져나가서
살라를 수비적으로 도와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클럽 감독의 축구를 우리가 개겐 프레싱, 네. 근데 개겐 프레싱을 해석을 할 때 그냥 전방위에 대한 최전방만 압박한다라고 하는 높은 위치에서 압박으로만 해석하는 게 있는데 네. 엄밀히 얘기하면 이 해석은 틀립니다. 네. 전면적인 압박이에요. 경기장 모든 지역에서 상대가 볼을 잡았을 때 모든 선수들이 강력하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방에 상대가 후방 빌드업하면 거기서 그냥 눌러버리는 거고 사이드로 가게 되면 사이드에 눌러버리는 거고 네. 좀 내려와서 하면 미드필더를 눌러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촘촘하게 있어야 돼. 벌어지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팀맵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운데 쪽으로 꽉 모여있기 때문에 상대가 어느 지역에 빠르게 움직여서 프레싱을 가하는 거죠. 이게 개겐 프레싱의 핵심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조던 앤더슨이 그렇게 살라를 커버하니까 좋다. 혹은 피르미누가 내려와서 그 허리 쪽을 또 눌러준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살라가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고 이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이제 개겐 프레싱이라는 뭐 클럽이나 투엘이나 랑닉이나 뭐 이런 감독들이 이제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걸 때 압박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압박 다음에 공격 과정이 엄밀히라면 공격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죠. 골을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공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볼을 빼앗아내자마자 빠르게 카운터. 전방에서 뺏어내도 쇼 카운터. 네, 그렇죠. 이렇게 빠르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지금 리버풀에서는 볼을 끊어내자마자 살라에게 보내주는 것. 이게 가장 파괴력 있는 공격 패턴 중 하나죠. 그리고 그만큼 살라를 조금 이제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면서 너는 최전방에서 역습할 공간을 찾고 있어라. 끊어내자마자 바로 너한테 주겠다. 이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리버풀이 최근에 정말 미쳤잖아요. 활약이. 그렇죠. 그럼 이제 상대할 팀들이 좀 있으면 울버햄튼이 만나지 않나? 그렇죠. 이번 주에 만나죠. 그죠? 네. 울버햄튼 망했네. 요새 이런 팀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얘기하려고 그랬냐면 이제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커버할까 고민이 되겠다. 다음번 상대가 누군지 그랬더니 희찬이 큰일 났네. 상대 이게 이런 거예요. 리버풀이 막기 어려운 게 딱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럼 핸더슨을 2명 해가지고 그냥 박아버리자. 그러는데 그럼 핸더슨 막히면 아니 로버트슨하고 아놀드가 또 풀어버리고 그렇죠. 밑에 약간 쳐져 있는 파비뉴 같은 경우도 볼줄이 있고 티아고 알칸타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한 명을 막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또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리버풀이 이렇게 막기 어려운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대형이나 핸더슨의 역할 좀 크다. 근데 이게 이렇게 또 라인을 유지하거나 압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비가 안 돼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클럽 감독의 축구는 라인을 올려놓고 압박을 하니까 맞습니다. 뒤가 커버할 범위 되게 넓은데 확실히 이 선수 반다이크의 복귀가 사실 이번 시즌 리버풀의 시즌을 치르는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죠. 맞아요. 지난 시즌 사실 반다이크가 부상으로 이 머디사이드 더비에서 부상을 당했죠. 그러면서 여기 탁 그래서 이제 어제 사실 경기 보니까 반다이크가 프리킥 차더라고요. 근데 걸렸어 벽에. 내가 찰게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한 골 넣고 뭔 세레머니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왠지. 나는 슈팅 때려가지고 골키퍼 맞추려고 하는 줄 알았어. 냅다 때려가지고 너 이씨. 아무튼 어제 이를 갈고 나온 것 같았는데. 예. 저 반다이크가 지난 시즌 없을 때 이 리버풀이 압박을 위해서 굉장히 올라가면 그 뒷공간이 사실 문제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 시즌 반다이크가 복귀하면서 아무래도 안정적인 수비 라인이 다시 좀 수비력이 발휘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반다이크가 시즌 초반에는 반다이크가 인터뷰를 하기도 했지만 내 컨디션이 좀 완벽하게 올라오지 않았다. 부상에서 이제 막 복귀했으니까 좀 걸릴 것 같다. 그렇죠. 실전 감각은 또 경기를 치르면서 올라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시즌을 치러가면서 반다이크의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수비뿐만 아니라 이 리버풀이 반다이크의 복귀를 반기는 이유는 반다이크가 후방에서 뿌려주는 롱패스가 굉장히 정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버풀이 뭐 역습을 당하거나 이렇게 공격할 때 공격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파비뉴보다 사실 반다이크가 뿌려주는 롱패스의 질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반다이크의 복귀는 단단한 수비, 여기에 더해서 뭐 좌우로 뿌려주거나 뭐 살라에게 가는 한 번의 롱패스 이런 공격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리버풀이 좌우 풀백들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죠. 오픈해주면 맞습니다. 좋은 걸 만들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반다이크가 최근에 좋은 활약을 또 보여주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리버풀이 4골을 득점했던 경기들을 봐도 4대0, 4대0, 4대1이죠. 맞아요. 실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 골 많이 넣어도 뭐 실점 왕창 해버리면 불안한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다이크의 복귀가 공수양면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얘기 딱 들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영국 가서 네. 손흥민에게 김민재 들었던 거랑 똑같아요. 지금. 비슷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우리 대표팀이 사실상 뭐 1, 2위 그쵸, 확정 그쵸. 지었잖아요. 최종 예선에서. 그래서 아우 잘 됐다고 그랬더니 이게 진짜 뭐 다 잘하고 있지만 네. 민재 역할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후방에서. 수비가 그렇게 안정감이 있는 데다가 민재 라인을 올리잖아요. 우리 네네네. 아시아 예선에서는. 그쵸. 라인을 올렸는데 그 뒤를 다 커버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수비가 뒤로 물러나 있으면 벌어지니까 좋은 패스가 들어가기 어렵죠. 맞아요. 근데 라인을 올렸는데 안정감이 있고 올린 상태에서 좁게 서가지고 또 좋은 패스를 또 김민재가 찔러주잖아요. 그러니까 형 이거 완전히 김민재 때문에 김민재 너무 잘한다고. 영향력이 크다. 네. 뭐 그런 거죠. 네. 민재처럼 저렇게 해주면 미드필더 앞쪽에 공격수들 너무 좋다고, 너무 편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들으니까 생각이 좀 났고. 네. 그래서 지금 이 리버풀의 엄청난 득점력을 만들어주는 건 지금 리버풀의 여러 선수들, 뭐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는 뭐 아놀드, 핸더슨, 피르미누, 반다이크, 이런 선수들이 뭐 살라를 도와주고 또 살라가 마무리를 확실하게 지어주고 하면서 이 리버풀의 뭐 좀 공수 양면의 조화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의 선수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 그렇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 기본 축들이 클럽 감독의 축구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소화해냈고 그러면서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고 하는 또 성취도 이뤄냈던 멤버들이기 때문에 이게 완성도가 그러니까 뭐 부상이라고 하는 큰 변수가 없는 이상은 확실히 진짜 좋은 경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새 경기 중에 리버풀 경기 보는 게 제일 재밌어요. 사실. 맞습니다. 첼시하고 리버풀 경기들이 딱 보면 와 또 안정감이 있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많은 리버풀 팬들의 이제 고민은 뭐 겨울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할 때 살라와 마네가 빠지는 거가 되겠지만 그것만 어떻게 좀 잘 넘긴다면 그러면 또 이제 우승도 바라볼 수 있고 또 이제 리버풀 팬분들이 좀 우려하시는 게 지금 이렇게 너무 잘하고 있는데 첼시가 또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해도 지금 우리가 첼시, 맨시티에 이어서 3위다. 그렇지. 못하는 게 아닌데. 이번 시즌 3위 하면 어떡하나. 이런 지금 우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도 너무 잘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시즌 길어요. 아직 그렇죠. 몰라요. 이제 12월 초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달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박싱데이가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진짜 일정표 이렇게 보고 숨이 막히더라고. 나 이거 다 해야 돼?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그만큼 이번 그 12월을 거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더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다가 이제 내년 초에 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은 모든 팀들이 다 아프리카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다 걸리긴 해요. 물론 리버풀이 좀 더 크긴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네네.